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12월 12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개수가 많이 되지 않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되게 많이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또 동반되거든요. 일단은 안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내부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브랜드들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들을 보면은 되게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뭐 신메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라든지, 본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사가 가맹점에 제안을 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든지 고객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좀 생동감 있게 우리 브랜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모션들이 많다. 이벤트 프로모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맹점주도 좋고 또 가맹점주와 더불어 또 고객들도 좋으니까, 예컨대 이번 12월 달이니까 이제 곧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겨울이니까 또 겨울에 맞는 어떤 메뉴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또 나름 뭐 소셜 뭐 SNS, 그러니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든 혹은 또 블로그 이쪽으로 또 홍보를 또 할 수 있죠.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홍보도 있지만은 본사 내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이 있죠. 인스타라든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본사에서도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은 홍보도 홍보고, 또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뭐 매출이 얼마냐, 마진이 얼마냐, 얼마 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본사가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든지 이 매장에 대한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벤트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프로모션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홈페이지에서도 우리가 팝업 같은 걸 또 띄우고 공지도 띄우고 하기 때문에, 포스에 있는 우리 고객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해서 이런 우리 브랜드가 이번에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서 또 일괄적으로 또 홍보 멘트, 홍보 문자, 홍보 카톡을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채널을 운영하는 본사일 경우에는 채널을 통해서 또 그런 홍보성 문자를 또 발송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창업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이런 특정 지역에, 지방 쪽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브랜드들이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출점하려고 하는, 좀 공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직영이나 혹은 가맹을 냈을 때, 그 직영이나 가맹에 공격적인 또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본사가, 대구에는 어느 정도 매장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대구 경북 쪽, 그리고 또 부산 쪽에는 간간히 문의가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홍보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데 서울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영을 내거나 혹은 가맹을 냈을 때 그 지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 주변 사람들, 그 서울 경기권, 서울에 있는 그 주변, 매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찾고, 또 매출이 올라가면은 또 눈에 띄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직영이나 혹은 그 가맹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양양스 TV,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정도 되시죠? 가맹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가맹이? 프랜차이즈 본사들 경우에는 매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본사들도 많고요.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본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마케팅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해져 있는 이 마케팅 컨텐츠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어떤 틀을 써야 되고 어떤 컨텐츠에다가 마케팅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에 앞서 마케팅에 앞서서 9개 예, 마케팅에 앞서서 만약에 9개 정도 됐다. 20개 미만인 경우 30개 미만인 경우, 뭐 20개 미만인 경우 칩시다. 그러면은 현저하게 매출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각 가맹점당 매출들이 좀 어느 정도 보존이 돼줘야 돼요. 뭐 가맹점이 막 어떤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6천만 원, 7천만 원씩 나오는 가맹점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평타로 칠 수 있는 매출들은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게 뒷받침돼줘야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더 수월하게 또 유입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가맹점들의 매출들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또 한번 왔던 단골 고객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노출이 막 되지 않습니까? 이 프랜차이즈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가맹점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가맹점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우리 고객이 가맹으로 이어집니다. 대체로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고객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우리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혹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 매장에 대한 LSM 그 마케팅과 판매 촉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지금 9개라고 하셨는데 9개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어떻게 되시죠? 본점이 1억 천 많이 나오네요. 오케이. 가맹점은 또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혹시? 가맹점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 아닌가? 상호를 밝힐 수 없으면 업종이라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족발보쌈요. 가맹점하고 본사하고 너무 격차가 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정 수준 맞춰야 되는데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요즘 그 족발보쌈 원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마진도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족발 쪽도 객단가도 높아지고 또 원물 가격도 오르면서 객단가도 많이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족발이 조금 주춤하긴 하죠. 그죠? 족발보쌈들은 언제나 우리가 창업시장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막 확 죽거나 확 뜨거나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유지하고 꾸준하게 가맹점들 그러니까 현재 매출이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기준점을 넘어서지 않은 가맹점이 있다면 9개니까요. 자주 좀 방문해서 직접 가서 일도 해주시고 소통도 많이 해주시면은 직접 가서 우리 대표님이 가서 일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더불어서 9개니까 마케팅 예산을 잡고 한번 마케팅을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한번 전개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판매를 하시면은 뭐 많이 남지는 않으실 텐데 많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물류 수익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죠?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되게 낮게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으로 해서 가맹점 모집 마케팅 뭐 메타라든지 요 정도밖에 쓸 수 없을 테니까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마케팅 하셔야죠. 자, 요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본사들이 마케팅을 안 하는 거는 가맹점한테 되게 좀 신뢰되는 이야기. 우리가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하던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하던 무조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마케팅을 해야 돼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정말 약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기친다고 하는 느낌이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케팅 하는 업체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있는 데 보면은 광고도 많이 하죠. 뭐 100개 이상 만들어 주겠다. 뭐 200개 이상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자,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거나 그런다면 여기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저를 100% 믿어서도 안 되고, 저를 뭐 아예 안 믿어서도 안 되고, 2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금 문의 주신 대표님이 망합니까? 한 3개월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나도 뭐 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뭐 DB가 1개가 들어오든 2개가 들어오든 일단은 투자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듯이, 이거는 의심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의심을 깔고 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도전 삼아서 한번 좀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하고 진행했던 브랜드 대표님들이 영상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마저 못 믿겠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또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뭐 지 홍보하네 많이 또 이런다, 또 애들이 댓글로 내 홍보하는 거야 댓글로 그냥 그만 좀 이야기해. 뭐 내 방송에서 내 홍보하지 누구 홍보하겠어? 남의 홍보해 주겠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는 거는 장사꾼 마인드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장사꾼 마인드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셔야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가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네, 전화 많이 옵니다. 300개 만들어준다고요. 믿고 싶습니다. 아니, 300개 만들어줄 그 능력이면 지가 프랜차이즈 본사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300개 만들어줄 그런 아, 대박이네. 3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진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본사가 한 달에 한 4, 5억 정도 탈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한 달에 4억 정도, 5억 정도 탈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메뉴라든지 이런 메뉴 컨셉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턴 앤 매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진짜로 가능해요. 순살만 공격이 그랬듯이 가능합니다. 비스트로 피자처럼 그런 또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옛날 같진 않죠 지금이. 저도 창업자들 상담해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상담하고 딱 하면 뚝딱뚝딱 이제 막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진짜 빡세요. 예,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창업을 알아보는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일단 돈이 없어. 총알이 모자라. 두 번째는 총알이 없으니까 되게 의심이 많아. 또 세 번째는 의심을 떠나서 또 걱정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되니까 술술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선피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창업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 하나 차리려면은 보증금 포함해서 8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이게 이제 샵인샵이 나오거나 배달 샵들이 쫙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배달 샵들은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은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이 좀 최근 들어서 쫙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배달 앱 수수료가 오르기 전까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기준이 돼버린 거야.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소자본 창업을 알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선비칼국수조차도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샵인샵이나 진짜 배달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대표님도 계실 거고 창업자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2, 3천만 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파티룸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외식은 아니잖아요. 무인 카페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기계만 하더라도 무인 카페에 들어가는 기계가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싸게는 뭐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 큰 커피 기계가 3천만 원 들어가지. 인테리어 뭐 진짜 끌적끌적 돼도 한 1,000만 원 들어갈 거고, 4천만 원에다 그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상권이 또 나와 있는 상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죠. 아파트 상가라든지, 아파트 상가도 지금 보증금 3천에 월 170이나 200만 원씩 이렇게 하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더 비싸겠지만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1억 가까이 가요. 무인 창업도 1억 가까이 갑니다. 1억 이상이 돼요. 근데 어떻게 창업을 하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업변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 더 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요즘에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또 내가 하는 이 업종이 좀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등락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업종 변경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역시 업변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것조차 바꾸는데 비용이 한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잘 차려진 인테리어라면 손 안 대도 되겠지만 그것도 1, 2천만 원 간단 말이에요. 뭐 주방 다시 만들고 테이블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식기류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또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이제 가맹점 모집 마케팅을 할 때 대체로 영원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이걸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영원이다. 이 뜻인데 돈이 한 개도 들지 않는 거 아니냐. 진짜 돈 한 개도 안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그 가게 세까지 다 얻어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메입니다. 진짜로 가슴이 메입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창업자들 상담을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진짜 보면은 좀 가맹 본사 상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답답하죠. 그런 상담들을 할 때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대한 네, 친절을 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게 창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준이 지금 아까 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굉장히 낮아요. 예비 창업 비용도 그렇고 어떤 창업을 하려는 어떤 그런 니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신 분들은 어정쩡하게 돈이 뭐 한 2억 정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예 좀 큰 거를 알아보시는, 뭐 샤브샤브라든지 아니면은 회전초밥이라든지 아니면은 쉬우면서도 큰 거 있죠. 그런 업종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또 무한리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무한리필들이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저가형. 근데 이제 샵인샵 같은 경우를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샵인샵 문의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3, 40 정도로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 그게 이제 샵인샵을 한다 하더라도 좀 많이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서서히 이제 느끼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전에 왜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도 한참 붐이 쫙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족발, 보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가맹점과 그리고 직영점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면은, 첫 번째는 현재 잘 나오지 않는 가맹점에 가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거. 두 번째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의심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심은 내리시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가. 하지만 그 돈을 무자비하게 쓰지 마시라는 거. 그 하나. 거기 개수에 맞게끔, 지금 현재 개수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뭐 족발 보쌈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하기 전에 어떤 창업 프로모션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어떤 디자인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로모션이 다 확립이 됐으면 그에 관련된, 그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기획이라든지 소재 기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 기획을 또 해 주셔야 되는 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환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전환 광고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 뭐 광고는 돈 싸움이죠. 제가 100만원, 200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노출 빈도수는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출 빈도수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노출 빈도수 상관없이 하는 광고가 있죠. 노출 빈도수 상관없이 하는 광고가 있죠. 매장 마케팅,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 상위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인스타그램 상위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영수증
리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모션 뭐 이벤트 가맹점 모집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다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가맹점에도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본사가 충분한 컨설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교육할 때 반드시 이 교육을 같이 동반해서 이런 시간도, 이런 마케팅 교육 시간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육 커리큘럼 만들 때 마케팅 관련한 요거를 소재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7일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7일 교육에서 한 하루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1.5시간 정도나 한 2번 정도를 매장을 오픈할 때는 이러한 마케팅이 있으니까 요거를 점주님께서는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출이 좀 선행이 돼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요거를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점주님들이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나오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초반 3에서 5개월 정도는 이러한 마케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LSM이니까 지금 뭐 온라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전단지를 돌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전단지를 돌려서 괜찮은 데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없으니 플레이스라든지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영수증 리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체험단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상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략적인 마케팅 비용은 이거입니다 라고 또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점주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매장이 오픈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을 때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 알겠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맹점주들은 마케팅에 관련된 허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케팅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할 수도 있어요. 100% 합니다. 그러면은 본사가 저희 본사에서 일단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본사는 이제 물어보고 해당 키워드당 단가가 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동네별로 이렇게 또 플레이스 단가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잘 아니까 해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고 금액 알아보고 이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금액을 딱 산출해서 점주님한테 안내를 해주고, 점주님 한 달에 요 정도 들어가요. 요거 했을 땐 요 정도 들어가고, 저거 했을 땐 저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견적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시행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점주님들한테는 점주님 한 달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그래도 좀 이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배달의 민족에다 깃발 꼽고 뭐 내가게 클릭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좀 상위에 등록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단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출되고, 검색을 하면 노출이 좀 상단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좀 싸니까 체험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한 달에 한 2-3팀 정도, 한 4-5팀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전진님 요거 매출도 괜찮아지시고 또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초반에 언급을 했습니다. 본사가 또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가맹점주가 자기 가맹점의 마케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선비칼국수 광교중앙역점이다. 그러면은 광교중앙역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선비칼국수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동반돼서 나가기 때문에 선비칼국수를 검색했을 때 그게 같이 쭉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그런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로봇이 인식을 하게 되고 검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동 완성이라든지 연관 검색어에 노출될 빈도수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선비칼국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들 검색했을 때 옆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검색창이 중간에 있고, 화면을 보면 로고인이 여기에 있고, 검색을 딱 하면은 여기에 연관 검색어가 뜨거나 아니면 최하단 부분에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경우도 있고, 또 맛집은 안 뜹니다. 연관 검색어가 맛집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뷰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맛집은 뜨지 않습니다. 맛집은 어떻게
상단 노출을 해야 되냐면 블로그 상위,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상위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맛집으로 형성하기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래서 그런 욕심은 버리고 그 해당 동네에서 뭐 1위에서 5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적으세요.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때로 이제 이렇게 가맹점주들 모아서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의지가 막 이렇게 막 끓는 그런 가맹점주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점주님들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점주님이 뭐 예를 들어서 공짜 홈페이지 있죠. 공짜 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뭐 공짜로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막 이렇게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 와 가지고 점주님 아직도 홈페이지 없으세요? 그 매장에 홈페이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매출이 좋을 거예요라고 막 가맹 점주님 막 귀에 막 이렇게 막 설레발치는 그런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때문에 점주님들이 모르고 이거 월 비용 10,000원이면 돼요. 점주님, 사장님 월 비용 10,000원이면 돼요. 뭐 15,000원이면 돼요. 아니면 7,000원이면 돼요. 이지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자, 마케팅 교육할 때 반드시 이런 게 있다라는 설레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화가 와서 마케팅 뭐하라 하는 새끼들 다 전화 그냥 끊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그렇게 뭣도 모르고 홈페이지를 덜렁 만들어버려 점주님이. 그러면은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2개가 떠요. 본사 홈페이지 하나 뜨고 가맹점주 홈페이지가 뜬단 말이야. 예비 창업자들이 혼란을 주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겪었어요. 창업자가 전화가 와서 옛날에 하는 말이, 아니 홈페이지가 뭐 1억이 있고 저게 있고 이거 뭐 유령이에요? 뭐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점주가 더불어서 뭘 했냐면 네이버 클릭 초이스 키워드 광고까지 해버린 거야. 본사랑 싸우는 거지. 지금 본사랑 싸우고 있는 거야. 막 본사도 키워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이밍으로. 그러면은 본사도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점주가 또 밑에다 이 순위에 또 걸어버린 거야. 그럼 점주가 내려오면은 또 올리고, 또 본사가 또 내려가 있으면 또 본사가 올리고, 계속 돈만 올리고 있는 거야, 둘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교육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고 홍보를 해라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본사에 승인되지 않은 광고 마케팅은 해서는 안 된다. 자, 가맹계약서에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맹계약서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하거나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가맹계약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진짜 많거든요. 가맹계약서는 반드시 잘 숙지하시면 거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육할 때, 가맹점주 교육할 때 마케팅 컨텐츠 카테고리를 넣고 거기다가 어떤 컨텐츠 광고하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는 것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마케팅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베이스들이 좀 데이터베이스가 좀 깔려주면은 창업자들 가맹점 모집할 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그 가맹점이 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습니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의 스폰서 광고를 띄운 하더라도 검색량에 따라서 노출이 됩니다. 검색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비칼국수다. 선비칼국수를 합시다. 선비칼국수 광고 제대로 하네. 선비칼국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셋업할 거 아니에요. 스폰서 광고를 등록할 때 키워드를 세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쭉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칼국수집 창업이라든지 칼국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수집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안산 쪽이나 뭐 경기도나 지방 쪽에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검색량이 많아. 그럼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노출도 될 수 있어요. 그쪽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검색량에 따라서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돈이 빨리 소진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금방 이렇게 여기에 노출된다고 해서 다 소진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일수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하루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당량을 빨리 소모하게 되는 거지. 그럼 빨리 소모해버리면은 노출이 다른 지역에는 안 되겠죠.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노출 빈도수는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 광고를 하게 되면은요, 메타 광고를 하면서 자사 인스타를 같이 좀 돌려주세요. 자사 인스타를 같이 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이제 어떤 트래픽이 발생이 되는데, 경로도 발생이 돼요. 그걸 확인해 보면은 인스타에서 정말 인스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스타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좀
그런데 인스타 쪽으로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GDN이 있습니다. 구글 광고. 구글 광고가 있는데 이 GDN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유튜브 딱 영상을 키잖아요. 그러면 앞에 전면에 광고 영상 돌아가는 거 있죠. 광고 나오는 거. 그걸 인스트림 광고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영상이 좀 있어야 돼요. 영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적다 보니까 거의 인스트림 노출 안 되지.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릴스가 있습니다. 릴스는 영상이잖아요. 릴스는 영상으로 노출되는 게 많습니다. 1분 내의 영상들. 릴스가 효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스폰서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릴스에 노출도 많이 됩니다. 쇼츠도 마찬가지. 쇼츠에도 노출이 됩니다. 쇼츠나 릴스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틱톡을 이야기하시는데 틱톡도 효과가 좋습니다. 뭐 효과라기보다는 틱톡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 어떤 컨텐츠든 연령대가 낮은 애들이 보건 연령대가 높은 애들이 보건 노출 빈도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틱톡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이나 뭐 30대 이 정도가 본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순살만 공격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마케팅을 할 때 그 유튜버들 있죠. 먹방 유튜버들 좀 센 애들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애들을 막 이렇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방을 보는 그 친구들이 20, 30대 층이란 말이에요. 10대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층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10대에서 20대 애들이 좀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입소문이 어떻게 나냐 하면, 야 요즘 이 치킨이 대세래, 요즘 뜨고 있는 치킨이래, 요즘 뜨는 치킨이래,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틱톡이든 뭐든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죠. 돈이. 뭐 틱톡 같은 틱토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식 소개해 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짜리 한 번 올리는데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틱톡은 쇼츠나 유튜브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지금은 틱톡을 연결해 주는 그 틱토커를 연결해 주는 또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또 움직이는 애들이 따로 있고 유튜브 먹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센 애들이 아니면은 아예 아닌 애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아예 센 애들 있잖아요.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얘네들 쯔양급들 이 6천 7천이에요. 힙합 같은 경우도 한 5, 6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 지인은 뭐 4천만 원씩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급들을 연달아서 다다다다닥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쯔양 한번 해야지라고 해서 쯔양 이거 이야기했더라. 하여튼 이거는 뭐 홍보가 아니니까 쯔양 유튜버를 한번 해야지라고 해서 한번 단타로 딱 끝내고 할 것 같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려면은.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돈 쓸 바에야 인스타그램 먹방 소개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도 10만 20만 애들은 한 30만 원 40만 원 주면 해요. 그런 애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돼.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똑같지만은 가맹 점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꾸준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마케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돈을 합리적으로 일단 써가지고 그 합리적인 그런 투자한 비용에 맞춰서 고루 쓰느냐 아니면은 한 군데다 몰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인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광고를 뭐 200이든 300이든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번에 계엄령이라든 이런 걸 터졌을 때 사실 뭐 터지고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뭐 한 3, 4일간은 정말 완전 죽쓰잖아요. 거의 매장 매출도 그렇고, 그죠?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또 계절 타는 그런 업종들 보면은 이거 효과 없는데 광고 그러면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광고를 하다가 끊잖아요. 그러면은 리셋됩니다. 또다시 또 그렇게 또 DB 축적을 해서 그렇게 쌓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끊지 말고 이어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마케팅 회사가 정말 좀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냥 마케팅 다 똑같아요. 마케팅 하는 거는 뭐 지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아까 뭐 저기 양양스티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기 보면은 뭐 300만 원 300개 뭐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300개 만들 수 있으면 지가 하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야 근데 족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매출이. 사실 족발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족발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마케팅, 이제 우리가 가맹점주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가맹점주들의 어떤 신규 가맹점주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맹점주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교육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때 여러분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본사 대표님들이나 본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 해두시면은 가맹이 잘 이어가고요. 또 가맹점이 또 가맹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잘 해주시면은 그때 첫 인상과 첫 교육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맹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할 게 없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하루 이틀에 끝낼 게 아니라 보통 7일 정도는, 7일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교육하고 정말 오래 이어지는 가맹점과 본사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아예 그냥 뭐 빨리 가맹점 내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가맹 본사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 합니다. 특히 샵인샵 같은 경우는, 샵인샵만 내주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맹점이 몇 개 되지 않은데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살짝 의심해 볼 만합니다. 샵인샵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이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샵인샵 운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전통성이 없어 보이고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금 9개 정도, 10개 정도, 뭐 20개 미만?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컨설팅 하는 애들 있죠. 저 같은 사람, 영업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해줄 테니까 아이고 사장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모집해주고 상담하고 뭐 광고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또 계약서도 저희가 하고 상권도 자세히 저희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연 옳은 걸까? 누누이 그런 업체들과 많이, 그런 업체들 좀 없애려고 저도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제가 이 본사 구축하는 거 들게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 대신 법인으로 만들어서 제 지분 주시고 물류 수익 나눠 가지시고요. 개설당 수익 나눠 가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기도 싫고, 그렇게 방법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만 원 된다고 하지만은 절대 지네들 돈 안 씁니다. 막상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할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본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 물건 가지고도 장난을 칩니다. 권리금으로. 그리고 또 이분들은 창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도, 창업 DB를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물론 이분들의 영업 스킬은 존중합니다. 잘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사를 해야 될 마인드와 본사를 해야 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자라고 꼬드기는 그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짓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면서 가맹점 관리를 하고 또 가맹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냐, 영업적 마인드가 되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좀 캐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교육부터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죠. 자, 이런 분들은, 이런 영업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목적성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온전히 가맹 개설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먹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딱 대표를 보고, 야, 저 대표 좀 괜찮은 것 같아, 좀 잘 넘어올 것 같아, 좀 허술해, 이런 대표들한테는 집요하게 물류 수수료까지 빼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자고 하면 계약서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종신계약입니다. 대체로 종신계약입니다. 약관법상 위반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무효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무리 약관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장사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장사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놈이야. 그렇다면 장사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가 잘 됨으로써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적인 마인드부터 고치고 기초적인 어떤 영업적 그런 부분들부터 좀 배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때 100% 시스템을 다 갖춰서 하는 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대표자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마인드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추지 않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추후에 가맹이 30개 40개 늘어나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딴 생각. 이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볼까? 아씨 차가 안 나가는데 차를 좀 바꿔볼까? 쟤네도 골프 치는데 골프나 한번 다녀볼까? 이런 개지랄을 들고 있습니다. 30개에서 50개까지는 가맹점주에게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갖추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사 대표가 직영점 운영하느라 바빠가지고 미팅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맡기는 게 맞겠죠.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충분히 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죠. 예. 직영점이 바쁘면은 다른 사람을 맡겨서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겠죠. 예.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데 남의 밥그릇을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영업대행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정말 영업대행만 딱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제 지인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양합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지네가 브랜드 만들어서 100개 만들든지. 우리 그 틱톡이나 저희가 틱톡인가 아마 그 제 마시톡에서 틱톡 검색을 하시면은 그 영업대행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호되게 저한테 좀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내용이 아마 그대로 제가 목소리만 보정해서 편집해서 제가 그 틱톡 짤 영상으로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 그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영업대행은 나는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이 가야지, 같이. 대행에 다 독단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판단할 게 있으면 본사와 판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야 영업 대행이란 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가는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사 대표님들은 말을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낫겠지 라는 마음으로 맡기시는 거겠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같이 공유를 하려면은 이러한 모든 상담과 모든 일정들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권과 이 상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100% 100%는 아닐지라도 80에서 90%는 본사에 맡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대행사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사와 신규 가맹 예비 창업자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대행사만 줄곧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럼 가맹점주가 본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경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거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구독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은
공유죠. 예, 이런 것들을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마시톡 소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이런 영상들 뭐 내 광고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 영상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요. 저한테 욕 많이 먹고 그냥 갑니다. 예, 제가 뭐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타를 줍니다. 현타.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우리 영상만 보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와가지고 영상만 보고 그냥 막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관만 딱 생각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박살이 나고 하는 경우가 거의 한 80~90%입니다. 제가 돈 벌고자 한다면은 입 빨린 소리를 해야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랑 거래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듣지 않고도 저 새끼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 뭐 저를 믿어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표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 한 저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뵙도록 하고요. 또 낮에도 제가 불시에 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방송하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 네.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웃자. 안녕.